요즘 에어컨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일반 에어컨 설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에어컨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기죠. 설치비 포함이라고 써 있지만 90% 이상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심지어 필수 구성품인 실외기가 별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최저가 설치비 포함만 보시고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 작업이 단순한 창문형 에어컨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꼼꼼히 따져보면 구매 비용도 비싸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까짓 거 내가 설치한다. 미친듯이 에어컨 설치 관련 공부를 진행한 후 직접 구매하기 위해 캐리어 에어컨 총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통 과정을 설명해 드릴까요? 출발은 LG, 삼성, 캐리어 에어컨 같은 제조사인데요. 그 다음은 총판사입니다. 지역 단위로 있고요. 찾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창고에 에어컨 재고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리셀러들이 와서 물건을 가져갑니다. 총판과 소비자 사이가 바로 대리점인데요. 여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 유통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총판에 왔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아니면 총판에서 직접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어찌저찌 요령껏 구매를 했습니다. 난생 처음 에어컨 총판 사무실에 들어가 A063 한 대 주세요 라고 하자 자재 포함인가요? 라는 사전에 공부 안 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약간의 버퍼링 이후 그냥 네 포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다른 대리점 분들을 보니 대부분 자재 없이 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대리점들은 자재 없이 구매를 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제 완료 후 물건이 쌓여있는 창고 쪽으로 가서 일하시는 분에게 거래 명세서를 보여주면 해당 제품을 찾아 가지고 온 차에 실어줍니다. 에어컨 박스, 쉬리기 박스, 자재 박스 총 3개입니다. 참고로 저는 자재를 포함해서 카드로 31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직접 구매를 해서 집까지 운반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면 배송 지역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이상의 집인 경우 3만원 이상의 운반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치할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방이니까 벌써 3만원 이상 절약이 된 거죠. 그리고 총판에서 거의 모든 대리점들이 자재 없이 구매한다고 했었죠. 자, 이게 정품 에어컨 자재 박스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물을 통해 한번 그 이유를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어볼까요? 기본 알루미늄 배관 5m, 물호수, 전원 케이블, 그리고 PVC 보온 테이프는 물론 실외기 받침대까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일단 실외기 받침대가 기본 포함인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에어컨을 설치할 때 실외기 받침대를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받습니다. 또 에어컨 받침대를 온라인에서 한번 구매를 해보셨나요? 네, 3만원에서 5만원은 너무 비싼 가격이죠. 에어컨 배관도 기본은 5m이지만 8m짜리 정품 자재도 있습니다.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에어컨을 직접 구매, 설치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직접 구매, 설치보다는 업체를 통한 에어컨 구매 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한 가이드로 정주행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제 에어컨 본체 박스를 개봉해 볼까요? 심플하죠? 구성은 에어컨 본체, 리모컨 거리, 건전지, 매뉴얼, 보증서입니다. 에어컨 본체 뒷면에는 벽에 고정하는 금속 가이드도 있습니다. 실외기 박스도 개봉해 볼까요? 실외기만 있고요. 자재 박스에는 알루미늄 배관, 물호수, 전원 케이블, PVC 보온 테이프, 벽 천공 마감 및 보호제, 실외기 받침대가 있습니다.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 위치는 서로 연결하는 배관의 길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딱 5m에 맞게 위치시키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최소 1m 이상 여유 있는 거리로 계산을 하시고 에어컨 본체 위치는 천장과 벽으로부터 약 15c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코드의 위치는 1.5m 이내에 있으면 좋은데요. 없을 경우 전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멀티탭 설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사전 체크 주의가 필요한데요.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고용량의 전기 제품들이 많이 연결된 멀티탭과 함께 사용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꼭 여러 개로 분배되지 않은 전원 코드에 에어컨 하나만 연결하시고 허용 용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수구배 조건에 맞는 위치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브로스가 중력 방향으로 경사를 유지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면 지속적인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기사가 수평계를 통해 이러한 조건을 잘 체크하여 설치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최단거리로 깔끔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벽 타공은 필수입니다. 설치비 포함으로 구매하시면 보통 1회는 무료이지만 벽 두께가 30cm 이상이거나 옹벽인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잘 모르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어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선 타공 위치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전문 시공업체라면 이러한 탐색기를 사용하여 벽 내부에 있는 금속, 전선, 배관 등의 위치를 파악, 적절한 위치에 정확히 타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공업체들은 가볍게 두들겨보고 바로 타공 작업을 진행합니다. 결국 벽 안에 숨어있는 전선이나 배관 등이 파손되어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속 같은 것이 나오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데요. 사실 위치 선정의 문제죠. 그리고 타공 시 엄청난 분진이 발생되는데요. 전문 시공업체는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여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타공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타공도 기울기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에어컨 호수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배수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타공하면 좋겠죠. 기존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분리시키면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도 접착 시트지를 이용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색상 선택은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에어컨 벽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본체 뒷면에 있는 가이드를 분리해서 먼저 고정시켜야 됩니다. 에어컨 본체 크기와 배관 위치를 고려하여 정확한 고정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쉽지 않죠? 저는 에어컨 본체 크기로 포장 박스를 잘라 가이드의 나사 구멍과 배관의 위치를 그려 벽 고정 위치와 나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관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케이스 측면을 잘라 뺄 수 있는데요. 저는 에어컨 본체 뒤쪽 방향을 잡아 케이스 절단 없이 깔끔한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고정시켜야 되는 벽은 콘크리트 또는 석고보드일 텐데요. 석고보드가 문제입니다. 일반 나사나 못으로는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앙카를 사용하여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에어컨 본체가 천장과 벽으로부터 일정 간격 유지가 필요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물 호수의 배수 구배도 고려하여 위에서 아래로 배수 방향으로 기울기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 작업이 단순해 보이지만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으시면 물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본체 커버를 열면 Supply라고 적혀있는 커버가 있는데요. 나사를 풀어서 열고 안쪽에 있는 커버까지 열면 전원 연결부가 보입니다. 자재 박스에 있던 검은색 전원 케이블을 에어컨 본체 뒤쪽으로 삽입하여 앞쪽으로 뺍니다. 전원 케이블 피복은 안쪽이 잘리지 않게 0.8mm 정도의 길이로 잘 제거하시고요. 전원 연결부 나사를 적절하게 풀고 삽입한 후 움직이지 않게 나사를 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녹색은 접지에 연결하는데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매뉴얼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피복이 제거된 부분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작업을 하시고요. 연결 및 고정이 완료되면 전원 연결부에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위쪽 전원 케이블을 고정합니다. 다시 커버를 닫고 나사를 조여주면 끝입니다. 드디어 가장 어려운 배관 연결 작업을 진행해 볼까요? 작업 공구로는 몽키 스패너 2개는 필수이고요. 록타이트 545라는 파이프 스레드 실 잠금 실란트가 있는데요. 저는 배관 연결 시 밀봉 작업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자재 박스에 있던 배관을 일자로 쭉 펼친 후 에어컨 본체 뒤에 있는 배관과 연결 작업을 진행합니다. 배관은 굵은 저압과 얇은 고압 파이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물질 오염 방지를 위한 캡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로 정방향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너트를 고정해야 하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양쪽 머리를 정확히 일직선으로 잘 맞춘 상태에서 너트를 고정하면 손으로도 잘 돌아가지만 틀어진 상태라면 초반부터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무리는 몽키 스패너 2개를 이용하여 양쪽을 잡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 조입니다. 여기서 너무 약하게 조일 경우 누수가 발생되므로 강하게 조여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단 상남자분들이 풀파워로 조이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넘치시는 분들은 적절한 힘 조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어설프게 작업하면 에어컨 가스가 누출되어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거나 실외기가 작동하지 않는 장애가 발생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설치 완료 이후 유지보수가 어려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작업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제 보온재를 덮고 가볍게 고정한 다음 전원 케이블과 함께 PVC 보온 테이프로 마감합니다. 나중에 테이프가 손상이 되면은 설치 위치에 따라 유지보수가 어려우므로 한 개 더 별도로 구매해서 이중으로 마감하시면 좋습니다. 아띠. 꼼꼼하게 체크해보니 에어컨 설치 작업 정말 어려우시죠? 이제 벽 구멍 쪽으로 들어가는 배관 부위 보호를 위해 한 번 더 꼼꼼하게 마감한 후 배관 끝부분부터 밀어 넣습니다. 이 작업은 총 3명이 좋긴 한데요. 최소 2명이 같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에어컨 본체를 벽 고정판 위쪽에 걸고 아래쪽을 누르면 탁 소리와 함께 고정됩니다. 구멍 끝부분은 날카롭기 때문에 마감재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벽 바깥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노출된 구멍이라면 반드시 실리콘 등으로 디테일한 방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모로스는 외벽을 타고 아래로 흐르도록 마감을 했는데요. 대충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서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행인 분들을 수시로 공격하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보스입니다. 에어컨 설치 시 가장 큰 비용 추가 원인은 바로 실외기입니다. 배관 추가, 용접, 가스 충전, 진공 작업 등의 업체 기사는 최대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최적의 동선을 미리 잘 생각해 두셔야 호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앵글을 직접 구매하시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무튼 저는 실외기를 2층 위 옥상 난간에 고정하여 5m 이내로 설계를 하였고 제가 직접 설치하여 추가 비용은 빵원이었습니다. 실외기 오른쪽을 보시면 덮개가 있는데요. 나사 하나를 풀어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굵은 쪽은 저압, 얇은 쪽은 고압입니다. 보호캡을 제거한 후 배관을 일직선으로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너트를 돌리면 손으로도 잘 돌아갑니다. 마무리는 몽키 스패너로 단단히 조여주시고요. 역시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겠죠. 냉매가 누출되면 정말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연결한 후 서비스 밸브와 니블 밸브 캡을 모두 열고 진공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저는 관련 장비가 없어 에어퍼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삼성전자 가이드를 보면 고압 밸브 코크를 45도 정도 열고 10초 후 닫은 다음
저압 하부에 있는 딥을 밸브를 2 내지 3초 간격으로 눌러 퍼지를 7 내지 8회 정도 반복하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고압, 저압 밸브 코크를 열고 냉내 누출이 있는지 최종 체크합니다. 아띠. 배선 연결 작업이 있었네요. 본체 연결과 비슷한데요. 주의사항은 본체에 연결한 1번, 2번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배선을 1번, 2번에 연결해 주시고요. 녹색은 접지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에어컨을 작동시켜 볼까요? 비전문가가 직접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많은 공부와 기본 재능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되도록 공식 인증정을 통해 설치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